그러면 뭐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한덕수 재판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한덕수 재판은 이제 7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중앙지법에서 열렸고 우리 속을 뻥 뚫어주는 이진감 판사가 이 소송 지휘를 맡았습니다. 오늘 이 송미령 장관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엄 당일날. 우선 12월 3일날 이상민과 함께 울산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같이 김장을 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울산 김장 행사. 김장. 그런데 이 중앙지방정책회의에서 갑자기 이상민이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올라간 것이 무엇이었냐? 비상경과 관련된 국무회의 모임이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상민이 먼저 올라가고 송미령 장관도 저녁 늦게 올라가는데 강의구 부속실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네. 찾으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찾으십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대호 씨? 대통령이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윤석열이. 윤석열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미령이 빠르게 대통령실로 이동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이동 중에 누구한테 연락이 오느냐? 한독수한테 전화가 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서 언제쯤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10시 10분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오면 안 되니? 라고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뭐 통상적인 일일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진감 부장이 물어봐요.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인가? 그랬더니 이례적인 것이다 라고 송미령 장관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송미령 장관이 딱 도착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이 그러면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잡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려고 이제 선포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왜 잡았느냐? 윤석열은 송미령 장관이 마지막 11일인 줄 알았어요. 송미령 장관이 국무위원 그 회의 요건의 마지막에 11일인 줄 알고 하지만 비상계엄 나 선포하러 간다고 나가려고 하니까 박성재가 잡은 거라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 왜 그러냐면 에이 멍청아. 10명이었어요. 아직 11명 안 됐다니까. 지금 10명이라니까 해가지고 박성재는 구속돼야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잡았어요. 핵심범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송미령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고 헷갈리는 기억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정확하니까 증언을 한 거겠죠. 그래서 박성재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접견실 다시 돌아갔어요. 그 상황에서 송미령이 이상민에게 이거 무슨 회의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계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민이. 그 이후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요. 접견실로. 최상목이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상계엄 말렸더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최상목은 흥분을 하는 목소리로 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 알았느냐? 국무위원들이 다 몰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모든 것을 김영현이 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독수에게 물어봅니다.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한독수는 나지막하게 반대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 11인 오영주 장관이 중소기업 네. 중기부 장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시작이 돼요. 윤석열의 첫 마디.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바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갑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느냐? 오영주가 도착하고 2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고 간 거예요. 나 계엄할 거다 하고 바로 뛰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누구도 윤석열을 만들릴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이 계엄 선포가 하고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게 돼요. 첫 번째 최상목 씨 예비비와 국회 예산 차단, 비상계엄 비용 확보하세요. 그리고 이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 정책 똑바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독수 총리 대통령 행사 일정 대신 가주세요. 한독수에게 대통령 행사 일정을 대신 가달라고 지시를 해요. 본인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그동안 계엄을 주장했던 게 경고성 계엄, 일회성 그렇죠, 계엄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12월 3일에서 12월 4일 사이에 계엄이 끝났어야 돼요.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본인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행사 일정을 전부 다 한덕수한테 맡깁니다. 계엄을 하루에 끝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게 여기서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죠. 일회성 계엄이 아니다. 그렇죠. 경고서 계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계엄에 성공을 했으면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상민과 박성재가 강규를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야 우리 사인 필요해. 국무회의 있잖아 이 자식아. 사인 필요해. 근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동의하라는 거 아니야. 국무위원들한테 아이 동의하라는 거 아니야. 야 씨 참석한 거 서명할 순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석 서명해라.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참석하고 의결하면 돼요. 사실상 참석 자체가 동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계엄을 했을 때 절차적인 정당성을 채워줬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빨리 하라고 재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인과 관련돼서도 아이야 이 자식아 별거 아니야. 야 계엄 동의하는 것도 아니야. 동의해 라고 강요까지 했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지게 된 거죠. 이 한덕수가 동의를 구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은 하겠지만 서명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하에서 윤석열이 지시한 일은 다 하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오늘 내가 사인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 그랬잖아. 무슨 반대를 해? 아니, 물론 입으로는 반대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행동과 지표들이 왜냐면 말이 서로 다를 때 그 사람이 뭐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취했냐를 중점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으로는 아이 이거 반대합니다 해놓고 일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학창 시절에 담배 피는 친구가 있고 비흡연자야. 근데 어울려야 되잖아요. 사실상 담배 사다 준 격입니다. 담배 사다 준 격이죠. 나는 계엄 몰라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이 노래 아시죠? 아니 국무위원들이 아는 놈들이 없어. 계엄 자체를. 국무위원들이 네? 전혀 그 비상계엄이라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분위기를 냈지 자기들은 뭐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자리 자체에서 네다섯 명 정도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의 성격도 내용도 모른 채 갑자기 불려왔어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국무회의에서 했느냐? 안 했어요. 그리고 늦게 도착한 게 송미령 그리고 마지막에 오영주인데 도착하자마자 2분 만에 야 나 이제 계엄 선포하러 간다 하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격도 몰랐고 동의하고 이런 것도 거소하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윤석열의 막무가내로 진행된 건 맞아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알고 같이 준비를 했고 부족한 부분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들은 강익 부속실장한테 서명도 하라고 적극적으로 했고 그럼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뭘 봐야 되냐? 적극적으로 그거를 동조해서 따랐냐 안 따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내 그렇죠. 주장은. 그런데 이제 재판이 거의 끝나갈 쯤 무렵 송미령 장관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울먹이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영문도 몰랐고 국무회의라고 생각도 안 했다. 1분에서 3분 동안 대통령이 통보하고 비상계엄 선포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무기력감과 무능하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11명 채워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나왔다. 비상계엄인 줄 알았다면 안 갔을 것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안타까운 생각이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진관 부장 봐주지 않죠. 차가운 남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해? 아니 상황이 반대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들 모였고 비상계엄하고 집에 갔는데 현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미령 장관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이 만약에 송미령 장관에 동화돼 가지고 공감은 할 수 있어. 나였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 하지만 송미령은 부처의 장입니다. 장관이에요. 그 역할과 장관이라는 있는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몰랐어요?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하려고 나가려고 했었고 나가기 전에 이미 이상민한테 계엄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으면 바지라도 잡았어야죠. 못 나가게. 그게 장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그 당시 계엄 상황에서 사실 저는 동조 세력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참석함으로써 요건에 맞춰진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잖아.
우리가 송민영 장관이 동화를 하면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죠. 내가 순간적으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국무위원이야. 그럼 나는 바로 그 기자회견을 열 거야.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엄 선포하는 게 어딨냐. 이 새끼 정신 나갔다. 탄핵해야 된다. 내가 그런 기자회견 열었을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장관들만 떠오르지 마시고요. 그 12월 3일 계엄 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당시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도 가셨는데 특히나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 총 맞을 각오로 갔어요. 그치. 죽을 각오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공직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이야. 아니 일반 시민도 계엄이 일어나가지고 불법적인 계엄을 알고 갔는데 장관식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냐 그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계엄 성공했으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아유 저는 그때 계엄 반대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계엄 성공 계엄 정당한 거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일평생을 편하게 살았겠죠. 자, 지호 씨한테 박수. 네,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